그날 밤 빗소리 사이로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은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봐주세요. 저는 그 순간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 처제라는 금기의 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유혹 앞에서 말입니다. 서진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하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55세가 되던 해 겨울에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던 금기된 사랑의 기억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제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아내 명희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서 이제는 둘만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해 가을, 명희가 갑작스럽게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 꿈꿔온 미술 공부를 위해 이탈리아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꺼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명희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익숙해진 탓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떠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늦게까지 도면을 들여다보고 맥주 한 캔으로 저녁을 때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죠. 하지만 점점 집의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밤이면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55세 중년 남성의 외로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면 작업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명희의 여동생인 윤서진이었습니다. 48세인 서진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시내 번화가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서진은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조카들 안부를 묻곤 했는데 명희가 없는 동안에도 종종 안부를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의 모습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언제나 단정했던 서진이 조금은 지쳐 보였고 깊은 눈동자에는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은 서진이 거실에 앉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아름다운 서진의 모습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언니 없는 동안 많이 적적하시죠? 그러면서 서진의 눈빛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은 서진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48년을 혼자 살아온 서진에게도 깊은 밤의 적막함은 견디기 힘든 무게였을 테니까요. 두 명의 중년이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물렀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쩐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고 저 역시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와는 나누지 못했던 솔직한 마음들을 서진에게는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바라본 서진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제라는 관계를 잊게 만드는 여성스러운 곡선과 우아한 움직임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서진도 제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고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마주 앉은 우리는 와인 한 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레드와인이 목을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서진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입술을 적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48세 여성의 성숙한 매력이 55세 중년 남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틈이, 그 작은 외로움의 공유가 얼마나 위험한 시작인지를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서로의 빈 자리를 채워주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서진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 서진을 만나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고도 뜨거웠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서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끈한 빵 봉투를 들고 말이죠. 제과점에서 막 구워낸 크루아상에서 풍기는 버터 향이 현관 앞까지 퍼져왔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새로 만든 빵이니 맛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진의 모습이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서진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입술에 발린 붉은 립스틱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꾸민 것처럼 느껴져서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서진이 빵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몸을 숙였는데 그 순간 블라우스 사이로 보인 가슴골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력 있는 몸매를 한 서진의 모습에 저는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도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이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관능적으로 보였습니다. 입 끝에 묻은 버터를 혀끝으로 핥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안이 바싹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진의 모든 행동이 저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빵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진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우연인 척했지만 분명 의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서진도 마찬가지였는지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서진은 혼자 계시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다며 가끔 와서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에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이미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친 55세 중년 남성의 마음은 그 유혹을 거부하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제가 가끔 와주면 고맙겠다고 대답하자 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단순한 친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48세 독신 여성과 55세 유부남 사이에 은밀한 안목의 동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직접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서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닌 서진과 함께 사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명의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달콤한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이 제 옆에 앉아 직접 해준 음식이 어떤지 물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서진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와서 물을 마시려고 손을 뻗었는데 서진이 먼저 물잔을 건네주며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고 그대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진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몸을 맡기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48세 여성의 부드러운 몸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모든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제 귀에 가까워졌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스치며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진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저는 서진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입술의 감촉에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48세와 55세, 중년의 나이에 느끼는 금지된 사랑의 열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열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흥분과 함께 죄책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이 이제 가봐야 한다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가방을 챙기는 서진의 모습에서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말릴 수도 보낼 수도 없어서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서진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의 여동생과 키스를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그 달콤했던 감촉이 아직도 입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과의 키스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금기의 문을 열어버린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불러온 첫 번째 실수가 더 큰 실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서진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키스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번개까지 치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도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과점 마감을 늦게 하게 되었는데 우산을 안 가져와서 집에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택시도 잡히지 않는다며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고 데리러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서진의 제과점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가게 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빗물에 젖어 속옷이 비쳐 보였고 긴 머리는 물에 젖어 어깨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관능적이어서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서진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서진이 차에 타자마자 좁은 공간에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이 퍼졌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에 달라붙은 블라우스가 서진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숨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감미로운 멜로디가 차 안의 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이 젖은 머리를 털어내자 물방울이 제 팔에 튀었는데 그 차가운 물방울조차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잠시 정차했을 때 서진이 기어를 잡은 제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차가워진 서진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서진의 손을 감쌌는데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지난번 일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다고 속삭였습니다. 48세가 되도록 혼자 살아온 서진에게도 이런 뜨거운 감정은 처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이런 떨림과 설렘이 55세가 되어서야 찾아온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명의에 대한 배신이라는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서진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고 젖은 옷 때문에 드러난 서진의 몸매에 제 시선이 자꾸만 머물렀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제 집에 잠시 들어가서 옷을 말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진에 대한 갈망이 제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온 서진은 화장실에서 젖은 머리를 말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건네준 큰 셔츠를 입은 서진의 모습이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헐렁한 셔츠 아래로 드러난 긴 다리와 셔츠 사이로 살짝 보이는 어깨선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이 돌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고 서진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진이 와인잔을 입에 대는 모습,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는 모습, 셔츠깃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몸을 기울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면서 서진의 뜨거운 숨결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만났습니다. 이번의 키스는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서진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을 파고들었고 저 역시 서진의 입술을 탐하듯 빨아들였습니다. 와인의 달콤한 맛과 서진만의 향기가 뒤섞여 저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이 제 목에 팔을 감으면서 더 깊이 키스했습니다. 48세 여성의 성숙한 키스 기술에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혀가 제 입안을 탐험하고 저 역시 서진의 혀와 엉키며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진의 눈동자에는 욕망이 가득했고 거친 숨소리가 제 귀를 자극했습니다. 서진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단추를 풀어가는 서진의 모습에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진의 손길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 역시 서진이 입고 있던 제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서진의 부드러운 피부가 달빛에 비쳐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력 있는 서진의 몸매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새로운 여성의 체온이 너무나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서 깬 저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배신했고 서진은 언니를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와 동시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망도 솟아올랐습니다. 금기된 사랑의 달콤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서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성으로서 서로를 갈망하는 위험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서진은 이틀에 한 번씩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과점 일을 마치고 오는 서진의 모습은 날마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유혹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것처럼 말이죠.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고 오기도 하고 깊게 파인 블라우스로 가슴골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서진의 모습이 특히 요염해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서진을 맞으며 이미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서진은 저녁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와인 한 병을 들고 와서는 오늘은 그냥 술이나 마시자고 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강렬함이 느껴졌습니다. 48세 독신 여성이 55세 유부남에게 보내는 노골적인 유혹의 시선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진이 와인잔을 기울일 때마다 레이스 원피스에 깊게 파인 가슴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와인이 반쯤 비워질 무렵 서진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서진의 행동에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의 부드러운 엉덩이가 제 허벅지에 닿는 감촉에 저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제 목에 팔을 감으며 귓속말로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서진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귀를 간지럽혔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저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레이스 원피스 너머로 느껴지는 서진의 부드러운 몸매가 제 가슴에 밀착되었고 48세 여성의 성숙한 체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서진의 혀가 제 입안 깊숙이 들어와 탐욕스럽게 탐험했고 저 역시 서진의 입술과 혀를 빨아들이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키스를 하면서 서진의 손이 제 셔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제 가슴을 어루만지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 서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레이스 원피스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원피스가 어깨에서 흘러내리자 검은색 레이스 속옷을 입은 서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서진의 몸매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진의 하얀 피부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진도 제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55세 중년 남성의 몸이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해온 체형을 서진이 감탄하며 어루만졌습니다. 서진의 손길이 제 가슴과 배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소파에서 시작된 애정 행각은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서진을 안고 침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8세 여성의 성숙한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진의 모습은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베개에 퍼져 있고 레이스 속옷만 걸친 몸매가 곡선미를 자랑했습니다. 서진의 눈동자에는 욕망과 기대가 가득했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탐험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강렬한 쾌감을 서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48세 여성의 성숙한 기교와 55세 남성의 경험이 만나 만들어낸 하모니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서진의 부드러운 신음소리가 제 귀를 자극했고 저 역시 서진에게 최고의 쾌감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강렬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있을 때 현실의 무게가 다시 짓눌러 왔습니다. 제 품에 안긴 서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온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명희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형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48년을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 몰랐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서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명희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이런 열정을 서진과 함께 할 때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새벽까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진의 평온한 잠들어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과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위험한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서진은 황급히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붓은 얼굴로 나가는 서진의 뒷모습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도 묻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금기된 사랑은 더욱 깊고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저와 서진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제 집을 찾아왔고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들 뒤에는 항상 무거운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명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탈리아 시간으로는 아침이었는데 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바로 옆에 서진이 앉아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이 즐겁다며 새로 배운 그림 기법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명희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서진이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온 서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날 밤 서진은 제 품에 안겨서 계속 울었습니다. 48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며 형부를 사랑하게 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서진을 달래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서진을 받아들였습니다. 48세 여성의 성숙한 매력과 55세에 느끼는 새로운 열정은 모든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진과 함께 침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희가 갑자기 돌아온 것일까요? 서진도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침실 창문으로 나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3층이라 뛰어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들어온 것은 명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갑자기 빨래를 가지러 온 것이죠. 서진은 재빨리 옷장 안에 숨었고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빨래만 챙기고 금방 나갔지만 그 짧은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옷장에서 나온 서진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두 사람 모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두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파멸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진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위험한 순간을 떠올리며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없는 저녁 시간이 너무나 공허했고 서진의 체온과 향기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이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죄책감도 견디기 어렵고 들킬 위험도 너무 크다는 것이죠. 저도 서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별을 이야기하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5세에 처음 느끼는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더욱 간절히 안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겁고 절절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진의 몸에서 느껴지는 절망적인 사랑과 48세 여성의 성숙한 열정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랑이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 있을 때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감정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형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서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에 빠졌습니다. 48세와 55세, 중년의 나이에 찾아온 금기된 사랑이 주는 달콤함과 고통을 동시에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서진이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옷을 입는 서진의 모습에서 이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서진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부와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추억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진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위험하고 달콤한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 명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다음 달에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과의 달콤했던 겨울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명희가 돌아오기 일주일 전 서진이 마지막으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서진은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온 서진의 표정에서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은 우리는 평소처럼 와인을 마셨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뜨거운 열정 대신 깊은 슬픔과 아쉬움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내일부터는 당분간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서진의 생각이었습니다. 48세가 되도록 혼자 살아온 서진에게는 이 몇 달간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서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55세에 느낀 이런 열정적인 사랑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25년 결혼 생활과 가족을 위해서는 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간절히 안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절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진의 부드러운 몸이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8세 여성의 성숙한 아름다움과 절절한 사랑이 어우러진 그 밤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희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 있을 때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부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도 서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진과 함께한 이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서진이 천천히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천천히 옷을 입는 서진의 모습에서 헤어짐의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서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서진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형부와의 시간이 꿈만 같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모든 것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진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저는 며칠 동안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서진의 흔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서진의 향수 냄새, 함께 마셨던 와인잔, 서진이 좋아했던 소파 자리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명희를 맞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개월 만에 만난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명희는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배운 그림 기법들과 만난 사람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명희를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명희와 함께 누워 있을 때 저는 서진과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아내와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명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5년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진과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명희와의 안정적이고 깊은 유대감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씩 서진의 제과점 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달콤했던 겨울을 추억으로 남겨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55세에서 56세가 된 저는 서진과의 시간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부른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금기된 사랑이 주는 달콤함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48세 독신 여성과 55세 유부남의 겨울 로맨스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펐던, 뜨거웠지만 아팠던 그 시간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서진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움일 뿐, 다시 그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두려움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유혹에 빠지신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순간의 외로움이 부른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잘못된 사랑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죄책감과 고통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명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진과의 그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계절로 기억될 것이지만 동시에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실수이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